자, 교재는 556페이지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일단 옳은 것은 기역 동그라미, 디귿, 리을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호 많이 봤죠? 자, 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기망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했을 때 직권남용 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됩니다. 자, 2번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여기까지는 간접정범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안 돼요. 공문서 위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 담당 공무원은 말씀드리지만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에요. 문서죄 할 때 배우는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는요. 위조, 변조, 자경, 모용 이 세 가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 이 위조죄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위조죄의 간접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였고 여기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입니다. 보조하는 공무원, 동사무소, 방위병, 계장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정을 모르는 상사, 즉 결재권자에게 제출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하였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되죠. 자리 1번 종중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서명 날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위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위조죄의 간접이 됩니다. 자, 미음번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였다는 말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이 두 개네요. 기억 1번, 3번. 문제를 섞어놨기 때문에 답이 두 개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처벌되지 아니하는 의뢰행위를 유발하여 밑에 의뢰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했을 때 자기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했을 때 간접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뢰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용이라고 하는 것, 의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나올 수가 있죠. 간접정범이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2번 공무원 아닌 자가 면장의 거주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지를 않는다. 그쵸? 간접정범이 되려면 정범 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아닌 자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어요.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닌 자는 뭐다? 정범 적격이 없다. 그래서 간접이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자, 3번 가죠.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했죠.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했다는 말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소송사기죄의 간접정범에 죄책을 지지 않는다. 죄책 지죠. 틀렸습니다. 자, 범의 없는 자에게 의뢰하여 식용유를 제조케 하였을 때 무슨 말이죠? 고의 있는 자가 고의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무허가 식용유 제조죄의 간접이 됩니다. 자, 13번, 15번 간접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일단 되는 것은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갑니다. 자, 위증죄에 나와 있는데요. 위증죄는 읽어보나마나 위증죄는 자수범입니다. 그래서 간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죠.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도 자수범이라서 간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동그라미 잘못했습니다. 동그라미가
디글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수범이 간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자, 디귿번 A 소유 창고 패널, 즉 패널의 소유자가 이제 A입니다. 자,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창고 패널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죠. 이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판넬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였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기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 자죠. 즉 A는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 도구인데 그 자로 하여금 물건을 가져오게 하였기 때문에 절도죄의 간접이 됩니다. 자, 1번 이 사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 B가 바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사기죄의 간접이 됩니다. 소제기했기 때문에 착수가 되는 것이고요. 취하했다 하더라도 착수 이후에 취하했기 때문에 사기죄 미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사기죄의 간접이 됩니다. 자, 미음번 포괄적 권한을 수여받은 공무원 갑 그랬어요. 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하였을 때 이 사람이 직접 작성했죠.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 날인을 이용하여 날인하여 이 날인은 직접 날인한 거죠.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직접 날인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직접 정범이 되는 거예요. 직접 정범, 간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미음도 틀렸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비읍, 동그라미. 1번 가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간접이 될 수 없습니다. 출판물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요 판례가 똑같은 게 하나 있죠. 판례 번호는 다르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이 되지 않지만 뭐는 될 수 있다 그랬어요? 307조 이항의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이건 뭐 강론 가면 나와 있어요. 강론 가면 문제의 집에 나와 있을 거예요. 307조 이항의 명예훼손죄는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간접은 안 돼요. 지금 간접정범 관련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기자는 출판물 관련된 도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상점 점원으로 하여금 금액란을 정정기직케 하였다. 이 상점 점원이 도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금액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변조죠. 유가증 위조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정 성립된 것이고 동일성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점 점원을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간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미음번 호적개장 갑 그랬습니다. 면장 모르게 그랬어요. 자, 면장 모르게 직접 날인했다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의 직접 정범이 됩니다.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자, 비읍번 발행인이 아닌 자는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은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는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허위신고죄는 자, 화살표를 하시고 자, 요 죄는 자수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습니다. 자,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많이 봤죠? 허위 증언은 무형적 방법이잖아요. 유형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론책에 많이 나오고요. 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증죄는 자수범이기 때문에 간접 정범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위증죄냐? 위증죄도 안 돼요. 무형적 방법이기 때문에 증거 위조죄도 안 되는 것이고요. 위증죄 간접도 안 돼요. 자, 됐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17번입니다.
간접이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 일단 되는 것은 디귿하고 리을입니다. 자, 기억번. 발행인이 아닌 자 말씀드렸죠? 부정수표 단속법상 회신고죄는 자수범이기 때문에 간접이 될 수가 없고, 자, 호작기장이 면장 결제를 받아냈죠. 그쵸? 그러면 뭐죠? 정을 모르는 이 도구죠, 도구. 그렇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의 간접이 되는 거죠. 간접 정보에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고발을 함에 따라서 이 은행 직원이 이제 도구가 된 거죠. 수사가 개시가 되었다 했을 때 무고죄의 간접이 됩니다. 타인 소유인데 소유자를 하여금 물건을 취급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도구가 된 거죠. 절도죄의 간접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되고요. 기억 니은은 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없는 것은 2개, 기억 니은 2개, 답 2번입니다. 자, 18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요. 디귿, 리을, 비읍, 시읒. 자, 1번 가죠. 착수시기를 이용행위 개시시라고 한다면 기수시기는 이용행위 종료시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실행행위 개시시라 한다면 기수시기는 실행행위 종료시가 될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죠? 그쵸? 그쵸?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틀려요. 여기 해설 가보면 간접정보의 기수시기는 무조건 어디다? 피이용자가 구속요건을 실현했을 때 이때 기수가 됩니다. 이건 뭐 여기까지는 뭐다? 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시기는 무조건 피이용자, 즉 도구가 범죄 행위를 실현했을 때 이때 기수가 되는 것이지 착수시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여기서는 뭐지? 여기서는 착수시기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용행위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학설은 없다. 학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소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수설은 뭐다? 다수설은 피이용자가 이용행위를 개시했을 때를 봅니다. 이건 판례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대항범 나와 있습니다. 대항범은 필례적 공범 중 대항범은 각직 규정이죠. 각직 규정이기 때문에 내부 관여자에게 있어서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범 규정에 해당되는 교사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총칙 규정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확장적 이론에 따르면 방조범의 정범성도 긍정된다. 그렇죠. 조건 설정한 자는 다 정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조범도 정범이 되는 겁니다. 자, 국립대학 대학생 갑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신분자가 아니죠. 즉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할 수 있는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직원에게 그 학생증 허위 내용의 증명을 제출해서 발급받았다라고 했었죠.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신분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갑이 을을 강요하여 손가락을 절단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에 따른 자상의 경우에는 상해죄의 간접 정범이 되지를 않는다. 되죠. 우리 안명구 불구 사건도 있었죠. 중상해죄의 간접을 인정했던 사건인데 어쨌든 요 자상 같은 경우에도 간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B번. 자, 확장적 개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조건을 설정한 자는 모두 다 정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정범도 당연히 정범이 됩니다. 자,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계엄을 선포하게 하였을 때 그 진정 목적범의 간접이 되는 거죠. 옳은 지문. 자, 여기까지 합니다.